안녕하세요. 명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달에 꼭 하는 그 시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게 칼슘, 마그네슘, 인산가리, 항산가리 이거를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칼슘을 많이 이제 시비를 하면은 또 다른 거 이제 기량작용을 해서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칼슘, 마그네슘, 어, 칼륨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성분을 이제 오늘 영상에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이에요. 이제 칼슘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막의 펙틴 화학물과 결합하여 세포 벽을 이제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틸렌의 발생을 억제해서 과실의 저장 중 호흡을 억제시키고요. 저장력을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과일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일에만 영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칼슘이 이제 토양에 있는 그런 이제 단백질 이제 뭐 다른 영양분의 이제 그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칼슘이라는 거는 이동 속도가 엄청 느려요.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칼슘만을 이제 강의하는 그런 강사님들 보면요. 칼슘은 이제 과일이 이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거는 육아기 때 섭취율이 높다고 그래요. 흡수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 과일이 이제 어느 정도 비대해지고 9월, 10월로 갈수록 어,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해도 그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아기 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죠. 그런데 어, 칼슘만 그렇게 강의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칼슘이라는 거는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하고 이제 저 가리 성분, 가리 이런 거를 그 과다하게 칼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슘, 가리 기량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칼슘이 과다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마그네슘하고 칼리 이제 칼륨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을 빨리 6월 달에 연면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해하는데 가리의 역할이 사과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칼슘은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칼슘이라는 거는 사과 비대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칼슘을 가다 살포할 때는 이제 사과가 크지가 않겠죠. 그리고 사과 나무도 수세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은 이제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면십이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 토양에서 이제 뿌리가 섭취하는 걸 부족한 부분을 연면시비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연면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저는 모든 거는 다 토양에다 살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석회질 비료예요. 칼슘을요 겨울에 초봄에 석회질 비료를 토양의 살포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석회 고토를 살포를 해요. 3년에 한 번씩 좀 과다하게 좀 약간 많이 살포를 해요. 토양에를. 저는 수세를 좀 약하게 키우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연면 시비만 6월 달에 하지 마시고 6, 7월 달에요. 토양에 꼭 석회질 비료, 생석회, 소석회 이런 것도 다 석회질 비료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 저 같은 경우는 석회 고토를 하기 때문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는 거죠. 토양에다가 이제 살포를 하는 거죠. 기본 원칙으로. 이게 엄청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항상 석회고토를 잘 토양에 뿌리고 그 해는 사과 농사가 항상 잘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다가 살포를 하시면 좋고요. 칼슘은 워낙 느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뿌리 놓으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석회고토를 뿌리면은 흡수율이 느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연면 시비 위주로 한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닥에 토양 살포를 하면은, 연면 살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과일에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칼슘이라는 거는 사과 나무한테도 꼭 필요하고 건강하게 크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칼슘이 해요. 세포벽이라는 거는 과일의 세포벽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 줄기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람을 방지하는 거죠. 어떤 분들 질소를 많이 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그 신초가 이제 가늘게 쭉쭉쭉쭉 그렇게 크는 경우가 있어요. 입과 잎 사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거는 요소를 가다 살포해서 그렇고요. 가다 시비를 해서 그렇고, 칼슘이 부족한 경우는 가지가 가늘면서 너무 약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꽃눈도 안 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마그네슘하고 이제 칼슘을 살포했을 때 마그네슘의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해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이제 이 세 가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거를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토양 시비를 할 것인지 연면 시비를 할 것인지,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칼슘은 저는 1차적으로 토양에다가 시비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가리, 마그네슘 다 살포한 나중에 이제 하는 거죠. 토양에서 이제 이게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칼슘은 살포를 하는 거예요. 육아기 때 이제 하면 좋지만 가리, 마그네슘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제일 뒤로 이제 미루는 거래요. 6월달, 6월 이제 20일 넘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칼슘은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산가리, 가리, 그러니까 칼륨이 가리죠. 인산가리, 항산가리 이제 다 포함되는 게 가리예요. 가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실 크기를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해요. 가리가. 그러니까 과실이 커야지 품질이 좋고 다소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6월 중에 제일 비대가 심해요. 사과들이 6월 달에 이제 많이 커요. 그래서 6월 달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가리 성분이에요. 6월 달에. 그래서 물론 5월 달에도 뭐 밑비료에도 가리가 들어가고 중간에 추비도 가리가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월 달에 제일 비대기이기 때문에 가리를 이제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은 잎만 막 무성하고요. 요소 때문에. 근데 과일은 조그만해요. 그런 집은 가리가 부족한 거예요. 막 잎은 뭐 무성하고 막 싱싱하고 좋은데 과일은 조그만해. 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가리를 많이 뿌렸는데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량작용에 의해서요. 두 가지 성분이, 기량작용이라는 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졌을 때 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토양에 많이 뿌린다 해서 그게 섭취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리는 뿌리에서 흡수가 제일 용이하다고 그래요. 뿌리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양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가리나 항산가리를 토양에다 많이 살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세가 센 나무는 이제 인산가리를 많이 이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세가 적당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항산가리를 이제 저는 시비를 많이 해요. 이제 맛에
맛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항이라는 거는요. 항이 들어간 가리라는 거죠. 인삼가리는 이제 인산이 들어간 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인산가리를 하셔도 되고, 수세가 적당하면 항산가리를 이제 토양에다 살포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항상 연면십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산가리를 이제 살포를 하면 되는데요. 가리를 또 이제 가다하게 살포했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칼슘, 가리를요 가다하게 살포했을 때 오늘 다루는 내용이 칼슘, 마그네슘, 가리잖아요. 가리를 많이 살포했을 때는 또 칼슘,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와요. 서로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균형 시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균형 시비. 그러니까 서로 기량작용 방해하는 거를 피해서 시비를 잘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리를 사과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가리를 과다하게 살포를 하면요, 칼슘, 마그네슘 결핍이 와요. 그러면은 결핍됐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칼슘. 그러니까 가리를 많이 하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과일이 튼튼하지가 않겠죠. 약간 퍼석퍼석하다고 되나 조직이 단단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균형 시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리가 또 가다했을 때 금방 알아봤는데요. 가리가 또 부족했을 때 현상은 뭐가 생기냐면, 제가 이거 작년에 엽소 현상을 한번 처음으로 겪었는데, 가리가 부족했을 때 엽소 현상이 생겨요. 인산이 좀 부족해도 엽소 현상이 오는데요. 인산이라는 거는 토양에 많기 때문에 인산은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엽소 현상이 왔을 때 제일 의심해야 될 게 가리 부족 현상을 의심해야 돼요. 가리 나는 많이 뿌렸는데 토양에 왜 엽소 현상이 오고 왜 부족 현상이 오지? 아까 얘기했죠. 기량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토양에 뿌린다 해서 그게 다 나무들이 그게 섭취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리, 사과 가실 크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산가리나 인산가리를 토양에 이것도 시비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해요. 토양에 6월 달에요. 6월 이제 초 정도에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인산가리나 항산가리를 6월 초 떠져도 중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과 굵기나 이런 거에 비대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만 연면 시비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토양에 닿으면 기량작용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거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는 토양 시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드려요. 이 마그네슘이 이제 하는 역할은 간단하게 잎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잎을 이렇게 윤기나게 두껍게 튼튼하게. 그래서 장마 전에 이제 연면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항화 현상이나 잎이 누렇게 되는 거 있죠. 항화 현상.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항화 현상도 오지만 이 홍로 같은 경우는 뭐가 잘 오냐면은 잎이 타는 현상도 잘 와요. 사과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 가장자리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탄 느낌 드는 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온 거예요.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은. 그래, 잎이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러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마 전에 마그네슘을 살포해 가지고 잎을 튼튼하게 해서 장마철에 뿌리가 활동이 이제 저하되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은. 그랬을 때 잎에서 영양분을 이제 만든 그 저장된 양분을 사용해 가지고 생리 현상이나 생리 장애나 엽소 현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약을 예를 들어서 오늘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저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농약하고 혼용해도 이제 지금까지는 다 혼용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뭐든지 혼합하면 무조건 안 좋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흡수율도 떨어지고요. 농약하고 같이 하면은 농약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단용으로 살포하는 게 뭐든지 좋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거기에 살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농약할 때 같이 이제 뿌리는 건데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편리성을 위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칼슘은 절대 같이 혼용해서 하면 안 되죠. 칼슘은 무조건 단독으로 하셔야죠. 근데 마그네슘은 농약 칠 때 이제 같이 타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칼슘 살포하는 것 같이 오늘 이제 농약을 쳤어요. 그러면 10일마다 치잖아. 그러면 5일 있다가 칼슘을 쳐요. 또 단독으로 치고 싶으면은 마그네슘도 농약 치고 5일 있다가 중간 날 마그네슘을 치면은 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리 시비가 많으면요, 과리가 가다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와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칼슘하고도 기량작용을 해요. 안 좋다는 거예요. 칼슘하고도. 그래서 절대 이제 칼슘은 무조건 칼슘이라는 거는 어떤 성분하고도 거의 기량작용을 해요. 상승작용을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칼슘은.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단독으로 치라는 거예요. 꼭.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칼슘과 이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칼슘 살포할 때 이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6월 달에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거예요. 이걸 다 공부를 해서 나만의 원칙이 딱 정립이 되었으면은 사과농사 12관리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매우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건데요. 하나하나 이제 칼슘, 마그네슘 하나하나 띄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세 가지가 하기 때문에 비대를 시키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를 균형 시비,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농사를 많이 진 분들도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6월 달에 이제 인산가리나 항산가리, 가리 성분, 그래서 사과나무의 비대를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거를 먼저 토양에 살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농약 칠 때 이제 하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농약 치는 중간중간에 살포하시고요. 그리고 칼슘은 제일 마지막으로 토양에, 그러니까 칼슘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토양의 석회질 비료를 해야 돼요. 육아기 때 칼슘을 연면 시비하면 동록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질 비료를 꼭 겨울이나 봄에, 초봄에 토양 살포하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에서 칼슘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칼슘은 6월 말이나 7월로 넘어가서 부족분만 이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칼슘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살포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 오늘은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량작용, 칼슘은 무조건 어떤 성분하고도 상승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살포하라는 거고요. 가리도 마찬가지고요. 가리도 가리가 가다 하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제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과다하게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과다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 시비, 오늘은 균형 시비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골고루, 그래야지만 과실도 크고 다수확도 이루면서 사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것만 잘 하시면 사과 농사는 반 이상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나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해를 이제 잘 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아직도 어려운 그런 저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이제 2년차 홍로밭이에요. 이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위 이게 올해 처음 달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자웅이에요. 자웅. 예, 오늘은 이제 3대 요소 6월달에 시비하는 칼륨, 마그네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동 상천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